안녕하십니까. 김어준이하고요. 안귀령이라고 있잖아. 안귀령. 지금은 이제 그 대변인인데, 이번에 뭐 계엄군의 그 총을 붙잡고 총을 뺏으려다가 이게 계엄군이 총 뽑히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뭐 자기가 대단한 게 뭐 용기 있는 투사처럼 쇼를 한, 군인의 총을 뺏으려면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안귀령. 이 자각이 워낙에 무식한 자잖아요. 프리랜서 아나운서 워낙에 무식하니까 이게 모르는데, 군인의 총을 뺀다는 건 이게 군인의 목숨을 뺏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안 뺏기려고 이게 한 걸, 이걸 마치 자기가 총을 뭐 쏘는 걸 막은 것처럼 이런 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김어준이하고 이제 안규령이가 이제 김어준 프로에 방송을 하면서 털보가요, 또 이게 엄청난 게 가짜뉴스를 그저께 엄청난 게 가짜뉴스 혹시 무민하는 괴담을 또 이게 늘어났습니다. 뭐냐? 아마 이제 계엄 후에 11일쯤 되는데 12월 11일 계엄 후에 거기 관저가 이게 한남동 관저에 가보면 이게 여러 개가 있죠. 그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 관저도 있고요. 아마 대법원장 관저도 있죠. 대법원장 관저도 있고 여러 관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왜? 외교부 장관 관저가 이제 대통령 관저니까 거기 관저들이 몇 개에 아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게 관찰하면 이제 밑에서부터 관찰하면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관저에 가는지. 예를 들어 이게 국방부 장관 관저에 가는지 또는 이게 대통령 관저에 가는지 대법원장 관저에 가는지 모르잖아요. 출입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YTN에서도 보도를 했더만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대통령 관저가 분주합니다 이러면서 막 용달차 있잖아. 화물차. 용달차가 이제 세대가 막 줄지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YTN에 보도가. 근데 차가 이게 어디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걸 가지고 김어준이가요. 이걸 가지고 이 털보가 뭐랬냐면서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명백하게 이 화물차 용달차는 구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설하기 위해서 구달은 이게 물건이 구달하려면 이게 여러 음식도 이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이제 구설 위한 준비 물품을 이게 화물차에 싣고 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방송에서 떠드는 거예요. 구설하기 위해서 이제 화물차에 물건들을 싣고 갔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거기에 관저의 이삿짐 이걸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국방부 장관 관저에 짐을 옮기는 이런 게 화물차로 밝혀진 겁니다. 털보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책임져. 이제 가짜뉴스는 가차없이 이제 고소한다. 이제 뭐 우리도 이게 악이 받칠 때는 받치는데 가짜뉴스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너 이제 구설하기 위해서 용달차가 이제 대통령 관저에 간 것처럼 떠들었지. 여기 국방부 장관 관저의 이삿짐 옮기는 게 화물차다. 책임을 이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는 하고 이자가 이게 옛날에 뭐 팟캐스트 할 때 나는 꼼수다. 그때 뭐랬습니까? 이자가 이게 과거에 아마 김건희 여사 전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1억 5천만 원에 구설했다 뭐 이렇게 떠든 자 아닙니까? 이자가 이게 1억 5천만 원에 구설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게 자입니다. 이런 자예요. 상습적으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도 1억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구설했다. 이렇게 떠들은 이런 옛날에 그렇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했었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쿠판을 벌였다. 이런 퍼뜨린 적이 있는 이런 자입니다. 김어준이가. 이번에 제대로 책에 물이 돼요. 이 자가 이제 뭐
계엄덕에 뭐 구설해가지고 뭐 날짜를 정했니? 아니면 이게 그 무속인, 뭐 노상원 덕이 무속인 점쟁이니까 정보사령관, 옛날에 과거에 정보사령관, 노상원, 이 사람들이 무당처럼 점쟁인데, 뭐 계엄 날짜도 그냥 김건희 여사가 그 구설해가 뭐 정했니? 이런 식으로 온갖 좌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하나하나게 모니터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모니터하지만 대통령실도 그 나중에 응분의 그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근데 여러 경로로 들은 바에 하면 김건희 사는데 그 계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무슨 이게 그 김건희 사 구설해 가면 날짜를 점지하고 뭐 이게 무당들한테 날짜 점지하고 이런 게 그 좌파들이 엄청난 지금 가짜뉴스 무속 프레임으로 공개해 있어. 지금 이제 벌써 몇 명째입니까? 천공, 그 다음에 건진, 뭐 명태균, 이제 그 노상원 정보사령관까지 전부 그 무속 프레임으로 엄청나게 그 근거 없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김어준이가 특히 그 구슬하기 위해서 화물차로 관저에 들어갔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게 그 엄청난 게 그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털보 이 자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공격 고소할 겁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밝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방송하던 안귀령, 이런 자들이 이게 안귀령 이 자가 그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해가지고 공천받은 자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래가지고 공천받았는데 워낙 감이 안 되니까 김재섭이한테 맞췄을 거예요. 도봉에. 그렇죠. 김재섭, 안귀령 이런 자인데, 이 자가 옛날에 김어준이가 철이 경애에 있더니 막 절을 갖다가 이현주하고 그때 여러 명 있잖아요. 전현인가 뭐 여러 명이 큰 절에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막 그냥 교주 김어준이가 깔깔깔 웃는데 그 여자들이 큰 절하라고 차리에 경애하니까 절하는 그 절 한 번 당한 게 안귀령이 아닙니까? 진짜 이게 부끄러운 자죠. 안귀령. 이 자가 뭐 계엄 때 엄청나게 자기는 뭐 잔다르크처럼 엄청나게 투쟁을 해가, 와, 총 있잖아. 계엄군이 마치 총 쏠려는 거 자기가 6탄으로 막은 것처럼 이런 게 쇼를 했잖아요. 근데 707 특임 단장이 바로 그 진실을 밝혔지 않습니까? 707 특임 단장이 안기래가 먼저 총을 뺏어내가지고 총을 뺏어내서 안 뺏기려고 땡긴 거죠. 지가 잡아가 막은 게 아니고 오히려 뺏으려니까 안 뺏기려고 막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뻔뻔한 가짜뉴스를 안기래가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국민이, 아니 군인의 생명이 총인데 이걸 안기래가 겁도 없이 이걸 뺏으려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밀고 당기고 이걸 마치 자기가 막은 것처럼 이런 그 쇼를 벌이고 있는 걸 그 707 특임 단장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요, 진짜 좌파 패널들이 막 황당하게 계속 이야기하던데요. 옛날에 노은결이라고 있습니다. 밑으로 은의 은자 노은결 소령인데요. 이 자가 노은결 소령이 서울의 소리라고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 하면 옛날에 뭐 안혜욱이 줄리가 또 저쩌고 줄리, 이게 서울의 소리 그 아닙니까? 거기에 노은결 소령이라는 자가 넣어가지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명시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신원불명한데 온갖 폭행 사찰, 심지어 자기 아내 부인의 성폭행 협박까지 들었다. 이걸 서울의 소리에 노은결 소령이 이야기하니까 이걸 여러 언론에서 확인도 안 하고 굿모닝 충청, 뉴스 클레임, 톱스타 뉴스,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팩트TV, 무슨 이름 팩트TV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이 받아 써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다 고발 들어갔습니다. 다 고발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 대혼란일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에서도 이게 모니터해서 이 노은결 소령 방송 이게 보도한 이 신문사들은 다 이게 고발할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무슨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명시 안 했다 해서 신원불명의 뭐 사람이 테러를 가하고 부인을 뭐 강간하겠다 협박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확인되지 않은 누군지 밝혀야지 이름을 확인도 안 해보고 보도하는 이런 게 기레기 언론들 쓰레기 언론들 전부 제대로 손봐야 됩니다. 결국 저 가짜로서 이번에 김어준이가 먼저 국방부 관저에 들어간 화물차를 김건희 여사가 구술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끝까지 추궁해서 처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귀령 이자독이 계엄군의 총을 빼앗으라. 이거 큰 범죄입니다. 군인의 생명이 총이라 이걸 뺏으려면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요. 안귀령이도 처벌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은결 소령 이것도 서울에 소리하고 이걸 보도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언론들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대위기, 대혼란 상황일수록 우리가 똑바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해 봐야 돼요. 어떤 가짜로서 보도가 하나 탁 나면 그게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러면 영혼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특히 틀보 있잖아. 이 좌파들의 말은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검증할 가치도 없다 봐요.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고 이제 검증하면 이거는 고발할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고발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방송, 틀보 방송 이런 거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뭐 듣지도 않아요. 우리 MBC나 JTBC 그 다음에 틀보 또는 한글의 신문이나 경향신문 있잖아 이런 거는 아예 듣도 보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 보다 보면 믿어버린다니까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해서 반드시 이런 혹시 모르는 가짜뉴스를 발본색은 뿌리 뽑아야 된다. 실제 그렇게 할 겁니다. 뿌리 뽑아야 된다. 지옥 끝까지 가더라도 이자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